새벽 안개가 아직 지워지지 않은 공동묘지. 작은 꽃다발을 손에 쥔 중년의 여자, 이수연이 조심스레 걸음을 옮깁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시간. 15년간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던 길이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멀리서부터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한 여중생이 작은 비석을 붙잡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요? 왜 날 버렸어요? 제발 말 좀 해요. 이수연의 손에서 꽃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멈춰버렸습니다. 15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한 울음소리였습니다. 15년 전 이수연이 품에서 놓아준 그 작은 손. 혹시 이 아이가? 하지만 그녀는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15년 전 입양 계약서에 서명하며 맹세했던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평생 아이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무덤 앞에서 우는 소녀와 그녀를 바라보는 중년 여인. 두 사람은 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그리고 이 무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뒤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 매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이야기는 사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낡은 세탁소. 오후 2시 가장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수연은 다리미로 아이 옷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원피스. 아마 6살쯤 되는 여자아이 것 같았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원피스를 만지던 그녀의 손가락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소리. 없는 아이의 울음. 15년 전 그날의 울음. 수연은 다리미를 황급히 내려놓고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헐떡였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세탁소 주인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수연 씨, 괜찮아요? 얼굴이 새하얗네. 네,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워서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15년간 매일 그랬습니다. 아이 옷을 볼 때마다, 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수연의 세상은 멈췄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좁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달력, 매달 같은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내일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작은 꽃다발을 꺼냈습니다. 값싼 국화 3송이. 그녀가 살림을 쪼개서 살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딸아, 내일 또 갈게. 엄마가 또 갈게. 수연은 벽에 걸린 작은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초음파 사진. 희미하게 보이는 작은 생명체. 그 아래 그녀가 직접 쓴 글씨. 내 딸, 미안해. 15년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는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매일 그리는 얼굴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이수연은 평소처럼 묘지로 향했습니다. 무명 아기 무덤. 비석에는 아무런 이름도 새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수연이 입양 보낸 딸을 위해 만든 상징적인 무덤이었습니다. 수연은 꽃을 놓으며 속삭였습니다. 딸아, 엄마가 왔어. 잘 지내고 있니? 예쁘게 자라고 있을까? 행복할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수연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한 여중생이 똑같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교복이 흙으로 더럽혀진 채 비석을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요? 왜 날 버렸어요? 말 좀 해요. 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 왜 여기에? 애야, 괜찮니? 민서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
그 눈빛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나는 그냥 여기 자주 오는 사람이야. 여기 자주 오세요? 그래. 여긴 내 아기가 자는 곳이야. 민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도 여기 찾아온 지 사흘째예요. 제 엄마를 찾아서요. 네. 엄마를? 네. 입양기관에서 들었어요. 제 친엄마가 매달 이 무덤에 온다고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근데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이 아이가 혹시? 하지만 15년 전의 약속이 그녀를 묶었습니다. 평생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그래. 엄마를 찾고 있구나. 힘들었겠다. 혹시 제 엄마 아세요? 이수연이라는 이름이에요. 수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이름. 이 아이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잘 모르겠구나.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서는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민서가 일어나 떠나려는 순간 수연이 무심코 손을 뻗었습니다. 잠깐. 혹시 이름이? 민서예요. 강민서. 입양 가족의 성을 따른 이름. 하지만 민서라는 이름. 수연이 임신 중에 지어뒀던 이름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민서가 몇 걸음 걸어가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지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연의 지갑이었습니다. 아, 이거. 민서가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열린 지갑 안에서 신분증이 보였습니다. 이름 이수연. 민서의 눈동자가 크게 떨렸습니다. 마이너스. 그날 이후 민서는 이수연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세탁소. 민서는 멀리서 수연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다리미질을 하고 손님을 맞고 무거운 빨래 봉투를 나르는 모습, 초라한 옷차림, 거칠어진 손, 고된 삶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수연은 낡은 원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서는 몰래 뒤를 따라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방 안, 작고 허름했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것은 달력 하나, 초음파 사진 하나. 민서가 창문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초음파 사진 아래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내 딸. 미안해. 내 딸. 민서의 마음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분노, 혼란, 그리고 묘한 연민. 그때 수연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잘 자라고 있니? 행복하니?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방금 자기 이름을 불렀습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친엄마라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질문이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왜 버렸을까? 왜 지금까지 찾지 않았을까? 왜 거짓말을 했을까? 마이너스. 그날 밤 민서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양아버지 강태민이 미친 듯이 민서를 찾아다녔습니다. 민서야, 어디야? 대답 좀 해. 아빠 정말 걱정돼서 미치겠어. 결국 태민은 묘지에서 민서를 발견했습니다. 무명 아기 무덤 앞에 앉아 있는 딸. 민서야, 여기 왜? 아빠는 알고 있었죠? 내가 친딸이 아니라는 거. 태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민. 민서야, 왜 말 안 했어요? 왜 숨겼어요?
전 엄마 유품 정리하다가 알았어요. 입양 서류. 그걸 보고 알았다고요. 한 달 전 교통사고로 양어머니 강은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서는 엄마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이 숨겨진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입양 확인서. 친생모 이름 이수현.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엄마가, 은희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 내가 상처받을까봐. 상처요? 전 이미 상처받았어요. 제 친엄마가 절 버렸다는 사실에. 민서야, 내 친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아빠도 자세히는 몰라. 하지만 입양 기관에서 들은 게 있어. 내 엄마는 매달 이곳에 왔대. 15년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민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너를 버린 사람이 할 행동일까? 민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날 민서는 다시 묘지로 갔습니다. 그리고 수연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서야. 민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5년간 연습했던 말. 하지만 막상 입 밖으로 꺼내려니 목이 메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만둬.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말쑥한 정장 차림. 박영진이었습니다. 영진? 왜 여기 있어? 우리 약속했잖아. 하지만 우리 딸, 웃기지 마. 넌 그 아이 권리를 15년 전에 포기했어. 민서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당신들이 제 친부모예요? 박영진이 민서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아니, 난 내 아버지가 아니야. 뭐라고요? 15년 전에 이미 끝났어. 난 사업이 망했고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어. 너를 키울 여력이 없었지. 그래서 절 버렸다고요? 버린 게 아니야. 더 나은 부모에게 보낸 거지. 실제로 그랬잖아. 넌 좋은 집에서 잘 자랐어. 영진, 어떻게 그런 말을. 당신도 마찬가지야. 지금 와서 모정 타령하지 마. 당신도 동의했잖아. 계약서에 서명했고.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당신이 그러라고 했잖아. 어쨌든 끝난 일이야. 난 지금 새 가정이 있어.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어. 이 일이 알려지면 내 인생이 망가져. 민서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럼 왜요? 왜 지금 나타난 거냐고요? 왜 나를 흔들어요? 민서야, 엄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들. 제 인생에 다시 오지 마세요. 민서가 울며 뛰어갔습니다. 민서야. 수연이 뒤따라 가려 했지만 박영진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나 줘. 이게 최선이야. 나요. 내 딸이라고. 봐. 넌 이 아이에게 해가 될 뿐이야. 이미 좋은 부모 밑에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내가 나타나서 다 망쳤어. 그 말은 수연의 가슴에 칼처럼 꽂혔습니다. 박영진이 떠난 후 수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약했어. 미안해. 그 순간 그녀에게 기댈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15년간 그리워했던 딸은 그녀를 거부했고 스스로도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민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민서야, 문 좀 열어줘. 아빠랑 얘기 좀 하자. 싫어요. 아무도 보기 싫어요.
알았어. 아빠가 문 앞에 뭔가 놔둘게. 꼭 봐줬으면 좋겠어. 한참 후 민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낡은 일기장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 적힌 글씨 민서에게. 민서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오늘 우리 딸을 처음 만났다. 생후 30일. 너무 작고 연약해서 안을 때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내 품에 안긴 순간 이 아이가 내 딸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이 아이의 엄마다.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민서가 100일이 됐다. 오늘 처음으로 웃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알 것 같았다. 이 아이를 사랑하기 위해서. 또 넘겼습니다. 민서가 엄마라고 불렀다. 생전 처음 들어본 가장 아름다운 말이었다. 나는 울면서 이 아이를 안았다. 고맙다고, 엄마로 불러줘서 고맙다고. 민서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입양기관에서 연락이 왔다. 친생모가 딸의 안부를 물어왔다고. 나는 대답했다. 우리 딸은 건강하고 행복합니다라고.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다. 저 여자도 아프겠지. 하지만 민서는 내 딸이다. 누구보다 확실하게. 민서가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날짜는 한 달 전, 사고 나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곧 너를 떠날 것 같아.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미안해. 엄마가 더 오래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하지만 한 가지는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너를 정말, 정말 사랑했어. 세상 그 무엇보다 내가 엄마의 딸이라는 게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어. 그리고 언젠가 내 친엄마를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마. 그 사람도 너를 사랑했을 거야. 단지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야. 사랑해, 우리 딸. 일기장에서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양어머니 은희. 그 눈빛에는 이 세상 모든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그 순간 민서의 세계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버려진 아이, 사랑받아온 아이. 원망 감사, 절망 진실. 민서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서는 용기를 내어 수연을 찾아갔습니다. 세탁소. 수연은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는 부서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수연 씨, 손님이에요.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민서가 서 있었습니다. 민서야?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저를 입양 보내셨어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약해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15년 전, 내 아빠 영진이는 사업을 하다가 큰 빚을 졌어. 수억 원. 빚쟁이들이 매일 집에 찾아와서 문을 부수고 협박하고. 나는 겨우 25이었어. 무서웠어. 민서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영진이는 말했어.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좋은 부모에게 보내는 거야라고. 나는 반대했어. 매일 울면서 싫다고 했어. 하지만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 날 빚쟁이들이 너를 보고 말했어. 이 아이라도 팔아서 빚을 갚아라라고. 그 순간 나는 너무 무서웠어. 내가 위험할까봐. 그래서 입양을 결심했어.
입양기관에서 서류에 서명하던 날, 내가 내 품에서 떨어져 나가던 순간, 엄마 심장도 같이 떨어져 나간 것 같았어. 매일 밤 너를 생각하며 울었어. 15년간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민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매달 무덤을 찾은 건 너를 보낼 때 약속했거든. 내가 행복하게 자라기를, 좋은 부모 만나기를, 사랑받기를 기도하면서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저는 사랑받았어요. 정말 많이. 수연이 놀라 민서를 봤습니다. 제 엄마, 양어머니는 저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매일 일기에 쓰셨대요. 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그런데요. 민서가 수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이제 두 명의 엄마가 있어요. 저를 낳아주신 엄마 그리고 저를 키워주신 엄마. 둘 다 저를 사랑하셨잖아요. 수연이 민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엄마를 용서해줘서. 아니에요. 제가 고마워요. 절 좋은 가정에 보내주셔서.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세 사람은 함께 묘지를 찾았습니다. 수연, 민서, 그리고 태민. 먼저 간 곳은 양어머니 은희의 무덤이었습니다. 민서가 무덤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그리고 제 친엄마도 모시고 왔어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하지 못한 일을 해주셔서, 우리 딸을 이렇게 예쁘게, 착하게 키워주셔서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흙에 스며들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 지낼게요. 그리고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제 친엄마도 미워하지 않을게요. 사랑할게요. 세 사람은 은희의 무덤 앞에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 곳은 무명 아기 무덤이었습니다. 수연이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여기 필요 없어. 내 딸은 여기 있는 게 아니니까. 민서가 비석 앞에 놓인 낡은 명패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이제 이곳은 새로운 의미를 가져요. 민서가 가방에서 새 명패를 꺼냈습니다. 그녀가 직접 쓴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의 기억을 담은 곳, 마이너스 엄마의 눈물과 딸의 감사가 만난 자리. 태민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은희야, 우리 딸 이제 두 명의 엄마 사랑을 다 받게 됐어. 행복할 거야. 안심해. 민서가 두 어른의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저는 정말 행운이에요. 엄마가 두 명이니까. 세 사람은 함께 묘지를 걸어 내려갔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그들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의 작은 원룸. 민서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민이 설거지를 준비하고 수연이 상을 차렸습니다. 민서, 엄마, 이거 간 좀 봐주세요. 엄마라고? 이상해요? 엄마는 엄마잖아요. 수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세 사람이 좁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소박한 저녁 식사였지만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따뜻했습니다. 민서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집에서 살래? 아니면? 저요? 저는 양쪽 다 갈래요. 일주일에 사흘은 아빠랑, 이틀은 엄마랑. 괜찮죠? 정말 괜찮겠니? 당연하죠. 저 럭키잖아요. 가족이 두 배니까. 태민과 수연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참, 우리 가족 사진 찍어요. 민서가 핸드폰을 꺼내 셀카 모드로 바꿨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사진이 찍혔습니다. 어색하지만 행복한 세 사람의 얼굴.
민서, 이거 액자에 넣어서 저기 벽에 걸어요. 우리 가족 사진. 수연이 사진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가족. 그날 밤 수연은 벽에 걸린 초음파 사진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늘 찍은 가족 사진을 걸었습니다. 초음파 사진 뒷면에 작게 쓰여 있던 글씨. 내 딸, 미안해. 수연이 펜을 꺼내 그 위에 새로운 글씨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고마워. 다시 돌아와줘서.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었습니다. 내레이터, 잃어버린 딸이 되돌아온 날, 가족이 다시 시작된 날, 그리고 어느 봄바람이 조용히 그 방을 지나가던 날, 두 엄마와 한 딸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연의 세탁소, 민서가 방과 후에 들렀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우리 딸, 학교 어땠어? 민서, 좋았어요. 참, 이거 봐요. 민서가 시험지를 꺼냈습니다. 빨간 글씨 100점. 세상에, 100점.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수연이 민서를 꼭 안았습니다. 자랑스러워. 정말 자랑스러워. 주말에는 아빠랑 은희 엄마 무덤 갈 거예요. 엄마도 같이 가실래요? 정말 가도 될까? 당연하죠. 엄마도 우리 가족인데. 수연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15년간의 그리움, 15년간의 후회, 15년간의 눈물.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가족은 혈연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은 두 엄마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기적이었습니다.